한국이 그렇게 대단해? 라며 한국에 사는 동생을 비웃던 언니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동생네 부부를 만나러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여행 이틀 만에 한국은 상상 이상의 나라라며 한국의 시스템과 시민의식에 놀람을 금치 못합니다. 그녀를 완전히 충격에 빠뜨린 그 장소는 과연 어디였을까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광경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단순한 기술력이 아닌 그녀의 가치관까지 바꿔놓은 한국만의 특별한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에겐 너무나 일상적인 그 모습들이 외국인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졌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출신 국제법률 컨설턴트 엘리 윌슨입니다. 41살인 저는 세계 각국의 대기업과 도시개발 프로젝트의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죠. 전 세계 다양한 국가들의 도시개발과 교통 시스템을 연구해온 제가 드디어 동생이 사는 한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엄마, 진짜 기대돼요. 한국은 정말 신세계라니까요. 뉴욕 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기다리며 제 딸 소피가 들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15살 소피는 K-팝과 한국의 첨단 기술에 푹 빠진 아이죠. 소피, 그렇게 기대하지 마. 에밀리가 한국을 천국처럼 얘기하지만 솔직히 과장된 것 같아. 저는 소피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실은 이번 여행에 큰 기대가 없었어요. 제 동생 에밀리는 10년 전 유학 중 만난 한국인 재하와 결혼한 후 줄곧 한국에 살고 있었죠. 재하와 에밀리는 몇 번 미국에 방문했지만 제가 한국을 방문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미뤄왔거든요. 아무리 발전됐다 해도 거기서 거기지 뭐. 미국만큼 살기 편하겠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낮으면 의미 없어. 제 말에 소피는 눈을 크게 굴리며 항의했습니다. 엄마, 인터넷에서 본 한국은 정말 미쳤다고요. 이번에 직접 가보면 엄마도 입이 떡 벌어질 거예요. 13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땐 오후 4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출국장을 나서자마자 동생 에밀리와 재아가 반갑게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죠. 언니, 여기야. 에밀리는 우리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달려왔어요. 뉴욕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생기 넘치는 모습이었죠. 에밀리, 정말 오랜만이다. 재아는 작년 뉴욕에서 봤을 때보다 더 건강해 보이네. 저는 동생을 꼭 안아주고 재아와도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엘리, 드디어 한국에 왔네. 완벽한 한국 여행이 될 거야. 기대해. 재아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저희의 짐을 받아들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확인하며 서울 시내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물었어요. 길이 안 막히면 1시간도 안 걸려 오늘은 평일이라 더 빠를 수도 있고. 에밀리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1시간?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며 고개만 끄덕였죠. 어느 나라든 공항에서 시내까지 1시간 정도 걸리는 것이 보통이니까요. 출구로 향하던 중 갑자기 제 눈을 사로잡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이 타고 있는 셔틀버스 차량이었는데 운전석에 운전사가 없었어요. 잠깐, 저 버스에 운전자가 없는 거야? 설마 자율주행인 거야?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소피도 눈을 크게 뜨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아, 맞아, 저건 공항 자율주행 셔틀이야. 터미널 간 이동할 때 타는 버스야. 재아가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자율주행 셔틀이라고. 미국에서도 아직 시범 단계인데 여긴 이미 공항에서 실제로 운영한다고. 저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보여지는 한국의 첫인상은 제가 생각했던 모습보다 훨씬 발전되고 세련된 느낌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이 그 자율주행 셔틀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이게 정말 안전한 거야? 사고는 안 나? 제가 의심스럽게 물었을 때 에밀리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언니, 여긴 이미 몇 년 전부터 운영 중이야. 한국은 이런 첨단 기술을 일상에 빨리 적용하거든. 그 순간 소피가 저를 쿡 찔렀습니다. 봐요, 엄마. 제가 뭘 했어요? 한국은 진짜 미쳤다니까요. 에밀리와 재아는 웃음을 참지 못했고
저는 그저 놀란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볼 뿐이었습니다. 공항 도착 5분 만에 이런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다니요. 언니, 앞으로 한국에서 지내다 보면 미국 돌아가기 싫을걸. 에밀리가 장난스럽게 윙크하며 말했어요. 에밀리의 말에 저는 갑자기 이 여행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재미있고 흥미로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저의 고정관념이 깨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죠. 동생이 그토록 자랑하던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정말로 미국보다 앞서 있는 면이 있는 걸까요?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처음 방문한 한국 여행에서 상상도 못한 기술들과 감동적인 시민의식을 마주하게 될 줄은요. 이미 공항에서부터 한국의 첫인상은 저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울 시내를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에밀리의 집은 서울 강남 지역에 있었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빽빽한 고층 아파트들이 뉴욕의 맨해튼을 떠올리게 했어요. 하지만 맨해튼과 달리 거리는 놀랍도록 깨끗했고 나무와 꽃들이 조경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명소들을 좀 둘러볼까? 우선 광화문 광장부터 가볼까 해. 에밀리의 제안에 우리는 모두 동의했습니다. 집을 나와 횡단보도 앞에 섰을 때 제 시선을 사로잡는 것이 있었어요. 횡단보도 바닥에 LED 조명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신호등과 연동되어 빨간색과 초록색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게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거야? 저는 호기심에 바닥의 조명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럼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스템이야. 스마트폰 보면서 걷는 사람들 많잖아. 그런 사람들도 신호를 쉽게 인지할 수 있게 해주는 거지. 재아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게다가 횡단보도 음성 안내 시스템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신호 상태를 알려주고 있었어요. 한국은 보행자의 위험한 사고를 줄여주는 이런 기술이 곳곳에 적용되어 있구나 싶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구경한 후 소피가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엄마, 한국에서 버스 한번 타봐요. 인터넷에서 봤는데 서울 버스 시스템이 세계 최고래요. 굳이 한국에서 왜 버스를 타려고 해? 택시 타면 되잖아. 저는 약간의 불만을 표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대중교통, 특히 버스는 그다지 편리하지 않아서 가급적이면 피하는 편이었거든요. 언니, 점심 먹으러 갈 때 버스 한번 타보자. 정말 놀랄 거야. 에밀리의 제안에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멀리서부터 눈에 띄는 전광판이 보였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실시간 버스 도착 정보와 함께 각 버스의 혼잡도까지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와, 이거 정확한 거야?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 정도는 기본이지. 시외로 나가는 광역버스는 실시간 좌석 현황도 볼 수 있어. 어떤 좌석이 비어 있는지까지 확인 가능하다니까. 재아가 마치 당연하다는 듯 설명했습니다. 전광판에 표시된 버스가 정확히 3분 후에 도착했고 우리는 모두 탑승했습니다. 버스 안에 들어서자 깨끗한 내부와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는 쾌적한 환경에 또 한 번 놀랐어요. 버스에 탑승할 때 에밀리가 카드를 꺼내 단말기에 태그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소피와 저에게 미리 준 것과 같은 비슷한 카드였죠. 언니, 이건 교통카드야. 이거 하나면 버스, 지하철, 택시까지 다 이용할 수 있어. 버스에서 지하철로 갈아탈 때 환승도 돼. 에밀리의 설명에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하나의 카드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니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미국엔 이런 게 없어 그냥 앱으로만 확인하는데 사실 정확하지도 않지. 저의 당황한 표정에 제안은 웃으며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근교 지역까지 거의 모든 곳을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어. 게다가 시간도 정확하고 깨끗하지. 점심을 먹고 나서 이번엔 지하철을 타보기로 했습니다. 평소에 저 같으면 아까 버스 경험해봤으니까 이제 편하게 택시 타자고 말했을 텐데 내심 다 함께 대중교통을 타고 움직이니 더 여행하는 기분이 들고 재미있더군요.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 들어서자 또 다른 광경이 절 놀라게 했습니다. 플랫폼에는 승강장 안전문인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어 갑자기 생길지 모르는 사고를 예방해주고 있었습니다. 언니 스크린도어 처음 보지? 이건 안전을 위한 거야.
사고도 예방하고 에어컨 효율도 높이고. 에밀리가 설명했습니다. 지하철 역사 전체가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고 화장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공용 와이파이도 사용할 수 있었죠. 또한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안내판은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동안 한 가지 더 인상적인 점이 있었어요. 바로 칸마다 노약자석과 임산부석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교통 배려석이 있고 이를 지키고 서로 양보하는 문화가 참 신기했습니다. 미국 대중교통에서는 잘 볼 수 없는 광경이었죠. 사회 시스템이 존재하고 그 규율을 약속처럼 지키는 한국 사람들. 어느 나라의 국민들보다 시민의식이 정말 높은 것 같아. 제가 감탄하자 에밀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대체로 질서를 잘 지키는 편이야. 특히 대중교통에서는. 하루 종일 서울의 대중교통을 경험하면서 저는 이런 시스템이 단순히 기술적인 발전뿐 아니라 그것을 잘 활용하는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에밀리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제 생각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세상에 이런 교통 시스템이 가능한가? 미국보다 훨씬 앞서 있는 것 같아. 제 딸 소피는 자기가 보던 드라마나 유튜브에 나왔던 한국의 모습 그대로라며 정말 신세계라고 좋아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불과 이틀 만에 저의 막연한 선입견은 거의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처음으로 한국으로 유학을 간다고 했던 그 당시, 그리고 한국인 남자와 결혼을 해서 그곳에서 정착하고 싶다고 했던 그 순간, 저는 아시아에 대한 막연한 선입견과 짧은 지식으로 동생의 선택을 반대하고 걱정했었죠. 하지만 돌이켜보니 저보다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선택한 동생이 너무 대견해졌습니다. 주말에는 강릉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는데 그곳에서 또 어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지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동해안의 아름다운 도시 강릉까지는 차로 약 3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어요. 소피는 바다를 본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고 저도 한국의 다른 면모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었습니다. 이른 아침, 우리는 차를 타고 서울을 빠져나왔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한 지 약 1시간쯤 지났을 때 재아가 말했습니다. 슬슬 휴게소에 들러볼까? 잠깐 쉬었다 가자. 저는 별다른 기대 없이 동의했어요. 사실 미국에선 고속도로 휴게소라고 해봐야 간단한 화장실과 패스트푸드 체인점 정도가 전부니까요. 작은 편의점이 있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허름하고 기본적인 시설만 갖추고 있습니다. 재아와 에밀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표정이 무언가를 예고하는 것 같았어요. 언니, 한국의 휴게소는 미국이랑은 조금 다를 거야. 에밀리의 말에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휴게소니까 크게 다를 게 뭐가 있겠나 싶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휴게소 간판이 보였습니다. 주차장을 들어서며 창문 밖으로 펼쳐진 광경에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습니다. 뭐야? 여기가 휴게소라고. 눈앞에 있는 건물은 미국의 복합 아울렛 쇼핑몰 같은 규모였으니까요. 에밀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여긴 그냥 평범한 휴게소야. 더 큰 데도 많아. 휴게소 안으로 들어서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로봇이 커피를 만들어주는 자판기가 있었고 식당가나 스낵 매점의 모든 주문은 키오스크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메뉴판이 끝도 없네. 여기 음식 메뉴가 엄청 다양해. 한식, 일식, 양식, 분식류까지. 저는 키오스크 화면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한국 휴게소마다 특별한 점이 있어 각 지역의 특산품을 활용한 시그니처 메뉴가 있다는 거야. 우리는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휴게소를 둘러보았어요.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매장에서는 각종 과일과 가공식품, 곡물류 등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대형마트 수준의 편의점이 자리하고 있었죠. 심지어 쇼핑몰처럼 옷이나 신발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상점들도 있었어요. 그때 소피가 신나게 뛰어오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오락실이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여기서 하루 종일 놀아도 되겠는데요. 한국의 휴게소는 복합문화 공간과도 같았습니다. 이곳이 여행지라고 해도 손색이 없었어요. 밥을 먹고 다시 출발하기 전 들른 화장실에서 저는
또 다른 문화 충격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미국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은 그다지 청결하지 않고 좁은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달랐어요. 넓고 깨끗한 화장실에는 세면대와 화장실 칸이 정말 많이 있었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각 화장실 문 위에 빨간색과 초록색 표시 등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이상하게 쳐다보자 에밀리가 설명해 주었어요. 화장실에 누가 들어가 있으면 빨간불이 켜지고 빈 칸은 초록색으로 알려주는 거야. 줄 서서 기다릴 때 어떤 칸이 비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어. 한국은 휴게소까지도 이렇게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심지어 요새는 강아지 산책 공간이 있는 강아지 배려. 휴게소도 있다는 제아의 말에 저는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휴게소 문화였으니까요. 화장실을 나와 다시 휴게소를 둘러보면서 또 한 번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어요. 바로 이용객들의 높은 시민의식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고 식사를 마친 후에는 각자 자신의 자리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마치 짜여진 동선이라도 있는 듯이 질서 있고 자연스럽게 서로를 방해하지 않고 그 안에서 여유를 즐기고 있었죠.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한 휴게소 내부와 화장실은 이용객들의 시민의식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감탄하자 에밀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공공장소 예절이 정말 뛰어나.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공공시설물들을 깨끗하게 사용하려고 노력해. 마치 테마파크를 다녀온 듯한 휴게소 탐험을 마치고 우리는 다시 강릉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한국의 휴게소 문화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대단해. 미국의 휴게소와는 차원이 다른 것 같아. 단순히 잠깐 쉬어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 공간처럼 느껴져. 제아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여행할 때 휴게소 구경도 여행의 일부라고 생각해. 휴게소마다 특색 있는 음식과 제품이 있어서 그것만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야. 오죽하면 휴게소 맛집도 있다니까. 저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공항의 자율주행 셔틀, 고속도로 하이패스 시스템, 편리한 대중교통, 그리고 놀라운 휴게소 문화까지. 한국은 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나라였습니다. 소피는 이미 스마트폰으로 방금 경험한 휴게소의 사진들을 친구들에게 공유하고 있었어요. 엄마, 제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요. 여기가 어디 아울렛이냐고 물어봐요. 미국엔 이런 휴게소가 없으니까.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릉으로 향하는 길, 저는 앞으로 더 많은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죠. 강릉에서의 하루는 정말 즐거웠습니다. 아름다운 경포대 해변에서 파란 바다를 보며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고 맛있는 해산물과 이 지역 별미인 순두부도 먹어봤죠. 소피는 처음 보는 동해의 푸른 바다에 완전히 매료되었고 저 역시 미국의 해변과는 다른 한국 해변의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인상적인 경험은 강릉의 바다가 아닌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오후 늦게 강릉을 출발해 서울로 향하고 있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갑자기 내비게이션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제가 물었을 때 제아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긴급 차량 접근 알림이야. 뒤에서 구급차가 오고 있나 봐. 그리고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우리 앞뒤로 달리던 모든 차량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일제히 양쪽 사이드로 차를 붙여 주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모든 차량이 길을 비켜주어 가운데 차선이 완전히 비워진 모습은 정말 놀라웠어요. 잠시 후 우리 뒤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빨간 불빛을 번쩍이며 구급차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모든 차들이 비켜준 덕분에 구급차는 빠른 속도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정말 놀라워. 긴급 차량이 이렇게 빨리 이동할 수 있다니 기술도 기술이지만 운전자들이 스스로 길을 비켜주는 게 더 놀라워. 이렇게 길을 비켜주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야? 제 말에 제아가 크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비켜주는 거야. 암묵적인 룰 같은 거라고 할까.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운전자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소용없으니까. 한국 사람들은 긴급 차량이 생명을 구하러 가는 거라는 인식이 강해. 차들이 다시 원래 차선으로 돌아오면서 고속도로 흐름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영화의 하이라이트처럼 제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본 한국의 모든 시스템이 사람 중심이야. 보행자를 위한 신호등, 승객을 위한 대중교통, 운전자를 위한 하이패스. 모두 사람의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에밀리는 반가운 표정으로 제 말에 맞장구 쳤습니다. 한국은 기술 발전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사람들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많이 고민해. 단순히 최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실용적으로 사용하는 거지. 처음에는 한국의 기술이 발전했다는 것만 알았는데 이제 보니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도 정말 높은 것 같아. 제 말에 에밀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대체로 공공의식이 강한 편이야.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있어. 내가 그 매력에 빠져 한국에 살고 있는 거야. 이건 기술로는 절대 대체할 수 없는 거잖아.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 여행을 통해 제가 알게 된 것은 단순히 발전된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과 사람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었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고 사람들은 그 기술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문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발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니 한국은 기술적으로 앞서 있다기보다 사람과 기술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나라 같아. 제 말에 에밀리가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가 드디어 한국의 진짜 매력을 알아보기 시작했네. 서울 시내로 들어서면서 그동안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선입견들이 하나둘씩 깨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과장된 평가를 받는 나라라고 생각했던 한국이 이제는 제 눈에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갈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저는 이미 이번 한국 여행이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여행을 넘어 제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은 소중한 시간이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2주간의 여행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창밖으로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아쉬운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 도시가 예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처음 왔을 때는 그저 또 하나의 대도시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곳만의 특별한 매력과 가치를 발견한 후였으니까요. 2주 동안 정말 눈이 즐거웠어. 한국이 이렇게 기술적으로 문화적으로 발전한 나라인 줄 몰랐어. 제가 진심으로 말하자 에밀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수속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전 우리는 잠시 카페에 앉아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소피는 이미 다음 방문 때 가고 싶은 한국의 다른 도시들을 검색하느라 바빴어요. 에밀리, 재아, 정말 고마워. 덕분에 한국의 진면목을 볼 수 있었어. 제가 말했습니다. 재아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에밀리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가 한국을 좋아해줘서 나도 기뻐. 처음에는 한국이 뭐가 그리 대단하냐는 표정이었잖아.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때 소피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이제 한국이 대단하다고 인정해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기술이 뛰어난 건 알고 있었지만 단순히 보여주기식이 아닌 것 같아 좋은 기술을 사람들의 일상 공간에 적용시켜서 한국인들의 생활 수준을 높여주고 있잖아. 미국과 비교했을 때 단순한 시스템의 차이가 아니라 철학과 문화의 차이도 큰 것 같아. 그 말에 재아가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철학적 차이를 느꼈어? 저는 이 여행 동안 계속 생각해온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그게 좋은 점도 있지만 때로는 공동체 의식이 부족할 때가 있지. 반면 한국은 개인의 편의를 우선시하면서도 공동체 전체의 이익 또한 잘 지키고 중요시하는 문화가 강한 것 같아.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개념이 강해. 개인은 물론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도 강하지. 그게 바로 모든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 이유인 것 같아. 하이패스가 99%의 보급률을 가진 것도, 대중교통이 깨끗하게 유지되는 것도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가짐 때문이야. 소피가 또 한 번 질문했습니다. 그럼 엄마 미국에 돌아가서 뭐가 달라질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제가 진지하게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이 여행은 저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거든요. 우선 내가 맡고 있는 도시개발 프로젝트에 한국에서 배운 점들을 적용해 볼 생각이야. 특히 대중교통 시스템과 지하철의 스크린도어, 횡단보도의 보행자 중심 설계에 대해서 말이야.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좀 더 공동체를 생각하는 삶을 살아보려고 해. 에밀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출국 시간이 가까워져 우리는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눠야 했습니다. 에밀리와 제아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저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전했고, 소피도 이모와 이모부에게 꼭 안기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출국장으로 향했어요. 탑승구로 걸어가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을 돌아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10년 동안 미루고 미뤄왔던 이 여행이 이렇게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뉴욕에 도착해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제 사무실 벽에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붙여놓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여행을 넘어 제 커리어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어요. 미국의 도시 설계와 교통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더욱 열정을 쏟게 되었거든요. 때로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우리 자신의 삶과 사회를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법입니다. 한국 여행은 저에게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기술의 발전, 시민의식의 중요성,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중심에 두는 철학의 가치를 배웠으니까요. 이제 저는 단순히 법률 자문만을 제공하는 컨설턴트가 아니라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변화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동생의 초대로 시작된 한국 여행에서 비롯되었죠.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국의 기술력도 놀랍지만 그 기술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우리의 시민의식이 더 큰 가치를 만든다는 주인공의 말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기술들과 우리의 올바른 시민의식이 모여 우리나라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외국인 친구나 외국에 사는 가족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어떤 점에 가장 놀라워했나요? 반대로 일상생활에서 한국이 언제 이 정도로 발전했나라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으로 더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